안녕하세요. 류토피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공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사주쟁이도 다 떨어진다고 했고, 점쟁이도 다 떨어진다고 했고, 그랬던 제가 어떻게 5개월 만에 광역시 일반행정직에 붙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기도 보면서 어떻게 붙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7년 전에 군 단위 행정직에 합격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4년을 근무하고 아기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2년째 하고 있었어요. 원래 올해 7월에 복직 예정이었는데 올해 1월에 아기 때문에 광역시로 오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봤고요. 5개월 만에 광역시 일행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똥줄 라인으로 합격했어요. 문 닫고 합격했습니다. 점수는요. 국어 90, 영어 85, 국사 90, 행정학 85, 행정법 95입니다. 마킹을 2개 실수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안정권이었어요. 중간 등수 정도 됐었는데 두 문제 때문에 150등 이상이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 똥줄 라인이 됐죠.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공부했냐고 그래요. 애기는 어떡하고 있냐. 저는 일단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양가에 말을 안 했어요. 애 낳고 단 한 번도 양가에 아이를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엄청 엄마 바락이에요. 그래서 2돌까지는 애가 자주 아파가지고 어린이집도 격주로 갔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2돌 지나고 올해 1월부터 이제 25개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 공부 스케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남편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시 반에는 차를 몰고 애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 공부 시간은 보통 6시간에서 6시간 30분이었습니다. 중간에 애가 폐렴으로 어린이집에 못 가서 2주간 공부를 쉰 적도 있었고, 또 뭐 연휴나 휴일에도 공부 거의 못했죠, 주말에도. 다만 시험 2, 3주 정도 전부터는 아기를 재우고 11시 반이나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술 주변에 헤르페스라고 그 입술 물집이 3개씩 막 나 있었어요. 시험 당일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근현대사를 한번 쭉 보고 갔어요. 국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하루 공부 과목은 국어, 영어, 그리고 암기 과목 하나를 돌렸는데 보통 오전에는 국어, 영어를 조금씩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암기 과목을 했어요. 강사 같은 경우는 책이랑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 선제 마무리 교재 문법 부분 강의만 봤고요. 그 선제 마무리 교재에 있는 날개 부분에 기출이 있거든요. 그 기출을 3에서 5회독 정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도 꾸준히 선제 마무리에 있는 걸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봐져서 3월부터 김병태 선생님 사자성어 프린트물 강의를 봤어요. 그 프린트물만 딱 봤거든요. 강의랑 같이. 그것만 계속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한자는 포기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고혜원 선생님 기출문제집을 봤는데 양이 적어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그다지 적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난도에 따라서 쉬운 거가 1권, 쉽지 않은 것들이 2권에 있었는데 전 그것도 좀 현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 책을 문법 부분, 성어 쪽만 2, 3회독 했고요. 그 뒤에 독해 부분도 하루에 몇 개씩 풀었어요. 요즘은 문법 나오는 비중이 많이 줄고 또 수능처럼 독해 비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시험 한 달 전쯤부터는 최근 기출, 국가직, 지방직 7급도 풀었던 것 같아요. 인쇄해서 푸는데 선택지에 나오는 짧은 고시조들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자꾸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유진 선생님 고시조 100선이라는 무료 강의가 있거든요. 2시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걸 보고 거기에 나온 고시조들을 다 공부하고 주제들을 외웠어요.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중고등학교 18종 교과서에 나오는 짧은 고시조들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전 이거 되게 추천드려요. 강의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영어의 경우에는 최근 기출을 5회 정도 풀어보니까 평균 65점 정도 나왔어요. 난도가 높았던 2019년도 지방직 9급은 40점 정도 나왔고요. 해커스 토익 모의고사를 푸니까 700점 정도 나왔어요. 제가 7급 준비도 해볼까 해서 1월에 토익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초시 때 제가 이동기 선생님 기적의 특강 단어를 보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이동기 선생님 기적의 특강에 있는 단어를 모조리, 싸그리 아주 달달달 외웠어요. 그 기적의 특강에 있는 단어가 100개 정도? 표제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동의어까지 하면 500개가 넘어요. 그거를 완전히 다 외웠고 강의하고 이제 강의도 단어와 수거 부분만 봤어요. 그래서 별로 안 될 거예요. 10 몇 강이었던 것 같고요. 함께 있는 문제도 그 기화펜으로 계속해서 한 5회 정도 풀어본 것 같아요. 영어 문법은 손진숙 선생님 40포인트 책하고 문제를 3회독 정도 했는데 또 잘 틀리는 문제는 한 5회독도 한 것 같아요. 강의는 한 12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동기 선생님 하프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개씩 정도 풀었고 풀면서 모르는 개념은 이제 손진숙 선생님 책에 단권화하고 거기서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동기 선생님 책을 보면서 기적의 특강 강의랑 한번 보고 돌리고 그 다음에 손진수 선생님 거 보면서 문법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두 개를 반복하면서 하프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죠. 하프 모의고사는 강의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 최근 기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방직 한 10회에서 15회 가량 풀었던 것 같은데 그걸 틀린 것 중에서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면 유튜브에 2000 몇 년도 지방직 9급 해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해설 강의가 나와요. 강사님들이 올려주신 거. 그걸 들었고 한덕현 선생님 강의를 추천합니다. 한국사. 한국사 진짜 제 애증의 과목이에요. 초시 때도 75점을 맞고 합격했어요. 그때 어려웠던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동기들은 90에서 100점 맞았어요. 국사를 75점 맞고 합격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국사를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에 이것도 요약 강의를 보려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동균 선생님 거 기본 강의를 받고요. 이것도 한 80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도 기출 풀면서 요약 강의를 하루에 한 개씩 18강 정도 되는 거 그거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양이 적은 고종훈 1200제를 봤습니다. 고종훈 선생님이 저랑 수험관도 잘 맞으시고 수능에서도 인정받으신 분이고 공식에 들어온 지도 꽤 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교재라고 판단을 해서 이걸 봤었어요. 고종훈 기출은 3, 4회독 했습니다. 근데 강의는 문동균 선생님 강의를 들었네요. 일단 풍채도 좋으시고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강의 보는 게 좀 좋았어요. 잡담도 없으신데 강의력도 또 좋으시고요. 국사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부터는 최근 기출을 10에서 15회가량 풀고 갔습니다. 정리도 했고요. 틀린 부분은 행정학. 행정학 같은 경우는 신용안에 합격에 24시간 강의하고 합격 노트 강의를 봤어요. 합격에 24시간 강의가 합격 노트라는 요약서를 기본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한 24에서 26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신용환 쌤 기출을 샀어요. 근데 2000문제가 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저는 삭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김준규 선생님 최빈출 400제를 봤어요. 이거는 인사역 신초에서 3회 이상 출제된 문제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는 아주 조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3회독 이상 한 것 같아요. 신용환 쌤 합격 노트에 S, A, B, C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주 나오는 개념인지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여기에 최빈출 400제에 나온 개념들이 있으면 빨간색 별표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건 진짜로 달달달 외웠고 SA B급까지는 정말 완벽히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행정학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총론에서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나왔는지 스토리로 풀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막상 그 큰 줄기가 머릿속에 잡히면 외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뒤에 인사나 조직에서도 쉽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외우셔야지 자주 안 나오고 어려운 부분들에 집착하시면 이 시험은 필패합니다. 행정법. 행정법 다시 하는데 정말 포기할 뻔했어요. 초시 때는 제가 행정법 점수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써니 선생님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건방지게 써니 선생님 요약집 강의, SOS 강의를 봤는데 요약집이다 보니까 앞뒤를 넘나들면서 강의를 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서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법은 기출이 제일 중요한데 기출도 봐야 되는데 기본 강의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은 급하고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사회로 바꾼다고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그냥 하던 거 하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기출이 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을 찾는데 써니쌤, 효진쌤 기출은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을 줄인다는 마음이 있어서 2천제, 3천제 되는 건 처음부터 배제했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민준원쌤 기출이에요. 그 사회 1타 강사셨던 민준원쌤 그분인데 이 기출은 4개월 서울시 합격수기에서 보니까 강의를 안 보고 민준원쌤 기출만 보고 합격했다고 하셨고 그분이 이 기출이 굉장히 해설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문제 수도 100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다 해서 샀는데 도저히 혼자 보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원 쌤 기출 강의가 80강 정도 됐거든요.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했어요. 기출 강의가 좋은 점이 이론 설명도 이거는 해주시면서 강의를 해주셔서 다행히 기출을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강의력도 좋으시고 두 문자도 따주셔서 좋았고 기출 문제를 매일 복습하면서 듣고 해서 한 2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은 방대한데. 그래서 외가에 계시는 김건호 쌤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행시 출신이셔서 굉장히 그 수험 적합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내신 책 중에 OX 600제라고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교재가 있어요. 그걸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인사혁신처에서 3회 이상 나온 그런 지문들만 모아져 있고 강의가 이거는 한 10강 내외였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600제 안에 있는 지문은 스스로 강사처럼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이해하고 갔어요. 그래서 법은 95점 맞았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가짐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날 갑자기 시험 안 보고요, 잠적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를 빼앗기죠. 위에서 말했듯이 제가 아까 두 문제 마킹 실수해서 150등이 밀렸다고 했죠. 1점에 20명 이상 포진해 있는 게 시험이에요. 0.1점으로 희비가 갈려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긍정적이고 단단한 사람과 부정적이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 누가 합격하겠어요? 저 솔직히 국가직 시험 일까지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정리도 안 돼서 국가직은 접수조차 안 했어요. 제 사기가 꺾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방직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요. 누가 시험에 합격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험장 갔는데도 코로나라서 그런지 응시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한 80%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교실은. 근데 다들 A4 용지 막 5장, 10장 이렇게 해고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요약집 바리바리 싸들고 갔거든요. 5개 다. 그래서 요새 애들은 정리도 잘하는구나. 어리고 머리도 똑똑한데 정리도 잘하나 봐. 다 진짜 고수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붙었잖아요. 저는 시험 날에도 5시에 일어나서 시험장까지 8시 몇 분까지 들어가야 되나? 9시까지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 근현대사 다 보고 들어갔어요. 워낙 국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진짜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4주 보고 전 보고 이러는데 절대 보지 말고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에 개인적인 문제로 사주를 봤는데 상담하면서 혹시나 해서 내가 지금 공무원이긴 한데 7년 전에 붙었는데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운이 없대요. 그리고 떨어진대요. 그냥 쉬다가 복직을 하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 사주쟁이도 맞추려면 그렇게 말해야겠죠.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시험도 그때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붙는다고 말해주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중간에 제가 엄마한테 시험 준비해볼까? 이런 말 던지면서 엄마가 점 보러 간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또 거기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시험 준비하지 말래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시험 준비 안 한 줄 아세요. 근데도 붙었잖아요. 더 웃긴 거는 14년도에 합격할 때도 엄마랑 언니가 사주랑 점집 같은데 4군데를 가서 물어봤대요. 얘 붙냐고 떨어지냐고. 다 떨어진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해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주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저는요,
엄마가 이런 샤머니즘에 굉장히 취약하시고 이런 데 많이 돈을 쓰신 분이어가지고 막 굿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주랑 점 이런 거에 굉장히 정말 특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넘게 엄마가 이런 걸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봤던 사람인데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요. 특히나 시어머니 같은 거는 자기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믿지 마세요. 마음이 근데 약해져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말에 휘둘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고 또 만약에 걔네가 안 된다고 하면 지레 포기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날 여러분을 처음 본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는 시험에 붙네, 떨어지네, 왈가왈부합니까? 제가 다 해봤어요. 진짜 시험운에 있어서는 본인의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너는 합격해봤으니까 쉬웠던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말씀드렸듯이 합격한 지가 7년이 됐고요. 7년이면 강산이 한 번은 아니어도 한 3분의 2는 변했을 시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2년, 3년 되고 나서 제시 봤을 때 붙은 거는 옛날에 공부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7년 정도 됐으면 많이 리셋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애도 낳고 또 애 낳으면 체력도 기억력도 솔직히 예전만 못하거든요. 근데 됐어요. 전업으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머리도 똑똑했었고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독서실에 있으면서도 공부할 때도 2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애도 봐야 되고 주말에도 공부 못하고 휴일이나 명절에도 못했지만 됐습니다. 물론 제가 합격해봤던 그 경험이 도움이 됐고 약간은 도움은 됐죠. 근데 전 수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걸 알았거든요. 애기도요, 하나 낳아보니까 둘은 못 낳겠어요. 너무 힘들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붙는지,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공부를 다시 할 마음조차 못 먹었었어요. 아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도 했잖아요. 저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컸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데리러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올해 어디 어디 광역시 일행 합격자다. 막 200번씩 외치고 그랬어요. 카운팅 어플 깔아가지고 막 카운팅 하면서 차 안에서 카운팅 한 건 아니고요. 아기 이렇게 데리러 왔다고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막 앞에서 막 난 합격자다 막 이랬다니까요.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행운하다 막 혼자서 되냈어요. 그랬더니 면접에서도 솔직히 되게 좋은 결과 있었고 면접관님들도 너무 좋으셨어요. 남들이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소리내서 말해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소리내서 스스로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게 남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정말로 마지막 당부 하나만 할게요. 양을 늘리지 마세요. 모든 시험은 기출을 기반으로 나오고요. 브리턴 한 3개 정도 될 거예요. 2개, 3개인데 그거를 위해서 아주 지엽적이고 어렵고 이런 개념에 집착하시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학을 400점만 받지만 점수가 85점이지만 사실 틀린 것 중에 하나는 신공공관리론인가? 아주 쉬운 개념.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 개념을 하나 틀렸고요. 그건 대충 봐서 제가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마킹을 실수해서 틀렸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점수는 95점이었다는 거예요. 400제랑 요약서만 봤어도 합격할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4년도에 제가 붙었을 때 국사 몇 점 맞았다 했죠? 75점 맞았다고 했죠. 책을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그때는 탐구한국사라고 해서 기출문제 4,000문제 되는 걸 봤어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제본으로 만든 그 또 기출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봤었죠. 뭐 오태진 한국사도 봤었죠. 신영식 해동 한국사도 봤었죠. 그리고 그때는 정재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재준 한국사도 봤었죠. 선우빈 한국사도 봤었죠. 마지막에는 그때 공단기에 전한길 선생님이 초창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전한길 선생님 요약집 그거 합격 노트 있잖아요. 그거 강의도 무료로 풀어주셔서 그것까지 봤어요. 근데 점수가 75점이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어때요? 기본서 강의 하나 하고 기출 1200제 이거만 봤다고요. 근데 90점 맞았다고요. 근데 그때 뭐 시험이 14년도에 어려워서 75점 아니냐고요? 동기들은 90점, 100점 맞았다고요.
제가 그 점수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양 늘리지 마시고요. 많이 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시험 준비 기간이 길다고 그 사람이 꼭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스터디에서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얘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근데도 걔도 합격 못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수험은요, 학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주 나오고 쉽고 기출에서 매년 나오는 개념을 확실하게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엄청 많은 개념들을 대충대충 알고 있으면 시험은 합격 못해요. 기출에 자주 나오고 쉬운 개념. 그런 것들은 절대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85점은 확보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요, 찍으셔도 85점에 관한 그 점수가 내가 이거는 틀리지 않은 걸 확실할 수 있으면 찍어도 합격 맞을 수 있어요. 한두 개는 맞을 수 있다고요. 아셨죠? 절대로 양 늘리지 말고 절대로 어렵고 자주 안 나오는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나오는 개념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늘 여러분께 행운과 풍요, 건강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